포토샵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래픽 프로그램 중에 단연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도비라는 회사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포토샵뿐만이 아니고 편집 프로그램인 일러스트, 인디자인과 플래시, 드림위버,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등 그래픽 프로그램의 왕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지 편집의 최고봉인 포토샵,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배운다는 포토샵인데요. 무엇보다 그래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배우면 오히려 이해가 쉬운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강좌 쉽게 배우는 포토샵에서는 총 11단계를 거쳐 포토샵의 엑기스만 뽑아 강의하고자 합니다. 레이어 개념, 다음 채널과 패스의 개념, 마스크 개념 등을 실습을 통해 하나씩 정복해 가고자 합니다. 자, 1인 유튜버 크리에이터는 나 혼자서 기획을 하고 촬영 녹화를 하며 편집까지 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의 집합체입니다. 포토샵은 마지막 단계인 편집을 할 때 썸네일과 영상 편집에 사용할 이미지를 만드는데 유용한 편집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포토샵 화면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미지는 어떻게 불러오며 가져온 이미지는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의 구성은 맨 위에 이렇게 메뉴바가 있습니다. 자, 메뉴바, 여기가 메뉴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메뉴바가 됩니다. 이 부분이 메뉴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옵션바, 이 부분이 옵션바, 그 다음에 툴박스, 자, 이 부분이 툴박스가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팔레트가 됩니다. 팔레트, 자, 레이어 팔레트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른 것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일단 메뉴바, 그 다음에 옵션바, 툴박스, 팔레트 이 부분은 작업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미지를 불러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맨 위에 파일을 누릅니다. 파일, 자, 이 파일을 누르시고 파일을 오픈을 누릅니다. 자, 오픈을 클릭하면 어떤 폴더에서 가져올지 나타나죠. 자, 자료 2를 선택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가지고 오게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CS6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하는 것은 포토샵 CS6 버전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상위의 버전도 상관이 없고 하위의 버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붙었을 경우인데 이렇게 위에 이렇게 제목을 클릭해 줌으로 인해서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이 이미지를 내가 붙어 있지 않고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떼어내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떨어진 것을 가져다가 다시 위에다가 붙일 때에는 위에다 이렇게 올립니다. 여기가 제목 표시줄이 있는 데인데요. 자, 요 부분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요 부분. 이런 데를 누르면 안 되고, 여기를 왼쪽을 클릭한 다음에 띄지 말고 움직여야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를 여기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또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위에다가 붙일 때는 요 위에 요 제목이 있는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떼지 말고 위로 올려가면, 자, 요렇게 전체 라인에 파란 색깔이 박스가 쳐질 때 놓게 되면, 요 위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위에 붙게 되고요. 떼어낼 때는 여기를 잡고서 클릭하고 당기면 되겠죠. 자, 여기 포토샵 화면 구성. 자, 여기는 약간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누르면 요 화면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자, 저 위에서 여기를 또 다시 클릭을 하면 여기가 또 활성화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이미지를 불러오고 이동을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하는 도화지를 만들어 보고 전경색을 넣고 배경색을 넣는 그런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도화지, 도큐멘트라고 하는데요. 도화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왼쪽 상단에 파일을 누릅니다. 자, 파일에서 New를 선택하죠. 자, New를 선택하게 되면
도큐멘트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팝업 창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프리젯. 자, 프리젯을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프리젯. 자, 이 프리젯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자, 프리젯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여기를 누릅니다. 자, 요 커스텀을 누르게 되면, 요 부분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요렇게 여러 가지 창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커스텀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내 마음대로 가로, 세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해져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도큐멘트를 가지고자 할 때는 인터내셔널 페이퍼를 선택을 하십니다. 자, 인터내셔널 페이퍼를 선택하시면 사이즈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자, 사이즈를 눌러보면 여러가지 우리가 복사를 할 때 썼던 그런 개념인 A4, A6, A5 이런 사이즈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A4를 선택해서 이렇게 OK를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도큐멘트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게 A4 사이즈죠. 자, 이 사이즈를 가지고 우리가 이 전체에다가 일단 한번 색깔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넣을 때 하는 방법은 요 왼쪽에 있는 부분, 자, 요 부분을 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구 툴에 있는 요 부분, 자,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여기 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요 위에 있는 조그마한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전경색과 배경색이 기본값으로 바뀝니다. 자, 그 기본값은 앞에 있는 게 전경색이고 뒤에 있는 게 배경색입니다. 자, 앞에 있는 검정색이 전경색이죠. 갖다 대면 set background color라고 나타나죠. 나 밑에 있는 데 갖다 내면 뭐라고 나타나요? set back, 여기 역시 background color, 여기는 foreground color, 전경색, 배경색, 한국말로 전경색, 배경색입니다. 자, 이게 검은색과 흰색으로 기본이 되어 있는데요. 자, 전경색을 내가 넣겠다고 할 때는 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단축키가 있습니다. 자, 단축키가 뭐죠? 자, 단축키가 이렇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전경색이 되는 거고, 전경색을 넣는 거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를 누르면 배경색을 넣는 겁니다. 자, 암기하시는 방법은 알파벳 순서로 A가 먼저죠. A, B, C 이렇게 나가니까 A가 전경색이구나. 그 다음에 B, C는 A보다는 뒤에 있죠. 알파벳 순서가. 그거는 배경색이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딜리트 키를 누르셔도 되고 백스페이스 키, 키보드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화살표가 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화살표가 있는 키보드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누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현재, 이렇게 이 하얀색 도화지에 현재 전경색이 검정색입니다. 자, 여기서 왼쪽 손가락으로는 Alt 키를 누릅니다. 자, 누르고 계셔야 돼요. 그러고서 딜리트 키 또는 백스페이스 키를 오른손으로 클릭을 해주는 순간, 이렇게 검은색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백스페이스, 배경색이 지금 흰색이죠. 이럴 때는 컨트롤 키를 왼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흰색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검정색과 흰색밖에는 못 넣느냐? 아닙니다. 자, 전경색을 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컬러 피커 창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요 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현재의 색깔, 새로운 색깔이 다 같은 부분이에요. 현재는 검정색, 현재 뉴도 검정색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내가 이 부분, 이 빨간색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를 누르셔서 파란색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백그라운드 쪽이 이 파란색과 관련된, 그러니까 기본값은 여기서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잡은 다음에 여기서 어느 부비를 여기를 할 건지 여기를 할 건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에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자, 빨간색이죠. 자, 여기를 이렇게 내립니다. 자, 이렇게 여기 요 발을 이렇게 내리면 왼쪽에 있는 부분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올리면은 빨간색에서 이렇게 이런 보라색, 파란색, 뭐 이런 하늘색,
이렇게 바뀌면서 주황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맨 먼저 오른쪽에 기둥에서 잡아준 다음에 이 중에서 나는 여기를 누르겠다라고 클릭을 하면,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뉴가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요렇게 현재는 검정색이었는데 빨간색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OK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시겠습니까? 보이십니까? 자, 여기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것이 Alt Delete를 누릅니다. 자, 왼손으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Delete 키를 누르면 이렇게 빨간색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자 해봅니다. 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빨간색. 자, 이렇게 이해가시겠죠? 전경색과 배경색을 넣는 방법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Alt Delete 이렇게 쓰신다는 거, 배경색은 Ctrl Delete, 딜리트 대신에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지를 자르고 늘리고 폰트에다가 그림자 효과를 주는 이런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미지를 가지고 왔을 경우에 자, 이미지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자르기 위해서는 크롭 툴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미지를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툴박스에 보시게 되면 맨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크롭 툴이라는 것을 옆에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단추가 있는 것을 누르게 되면 하이 메뉴가 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하이 메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나타나죠. 자, 크롭 툴. 우리는 크롭 툴을 퍼스펙티브 크롭 툴. 요거는 이제 약간 가로 세로를 정례화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요거는 슬라이스 툴입니다. 자, 우리가 크롭 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요렇게 요 이미지 전체에 이렇게 약간 그림자 같은 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잡고 이렇게 당깁니다. 자, 이렇게 당기면 이게 줄이는 거예요. 이미지를 요만하게 여기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 옵션 바에, 자, 옵션 바에 있는 여기를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쪽으로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해놓고 옵션 바에 있는 요 체크를 눌러 주시면 이미지를 줄이는 것이 되고요. 이미지를 늘릴 때에는, 자, 여기서 이렇게 생긴 데서 왼쪽으로 더 늘리겠다 하면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갔을 경우에 이만큼이 지금 늘어난 것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늘렸을 경우에 이것은 배경색 이미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배경색 색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 늘린 부분은 배경색 색상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글씨를 한번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다가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포토샵에서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작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먼저 툴박스부터, 도구부터 선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톱질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톱을 선택해 와야 되는 거고, 대패를 해야 되겠다 하면 대패를 선택해 하는 것처럼, 일단 내가 글씨를 써야 되겠다 할 때는 이 툴박스에서 이 T에 해당하는 이 타입이라고 하는 여기를 눌러줘야 됩니다. 요 밑에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누르고 있으면 하위에 메뉴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위에 메뉴가 이렇게, 잠깐만요, 확대를 했더니 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 여기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하위에 메뉴가 나타납니다. 모든 도구 툴에서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점이 있는 것은 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T를 한번 누른 다음에 여기서 글씨를 한번 씁니다. 자, 배움은 이렇게 우리가 배움은 꿈과 희망이다. 자, 이렇게 한번 썼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은 다음에 글씨체를 바꾸려면 왼쪽에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 부분. 여기가 글자체를 바꾸는 거죠, 폰트를. 자, 여기는 글자 크기. 두 개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곳은 이렇게
체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산, 요걸로 지금 블랙 한산화로 돼 있다고 나와 있죠. 여기서 내가 신명조를 선택하게 되면 신명조로 글자체가 바뀌어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글자체로 바꾸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크기 역시 여기 이쪽 오른쪽 이 부분을 눌러서 내가 60, 48. 그럼 72보다 더 큰 건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를 클릭하고 이렇게 인버스로 잡아준 다음에 100 이렇게 실지 입력을 넣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긁은 다음에 90하고 입력을 해주면 바뀝니다. 자, 이런 타입 툴이라든가 크롭 툴은 항상 옵션 바에 이 체크를 눌러 주셔야 돼요. 한글 버전인 경우에는 여기 확인 취소라고 아마 나타날 겁니다. 요거를 눌러주면 내가 이 작업은 끝났다라는 것을 이 포토샵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자, 요 왼쪽에 이동 툴을 선택하셨을 경우에, 자, 이동 툴을 선택하고 나서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놓지 말고 움직여서 이 글자의 위치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모든 개체들은 이런 식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이동 툴을 꼭 먼저 이동 툴이 선택되어야만이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이 글자를 수정해야 되겠다 하실 때는 툴박스에서 타입 툴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들어오면, 자, 요 보세요. 요게 확대를 시켜봅니다. 자, 요 포인트가 이렇게 I자 생긴 데 이렇게 사각형이 쳐 있지만 글자 있는 대로 들어오면 사각형이 없어져요. 그렇죠? 나가면 사각형이 쳐지고 들어오면 없어집니다. 사각형이 쳐졌다는 얘기는 여기서 새로운 글자를 입력하겠다는 뜻이고, 글자 안에 들어왔을 때는 수정을 하겠다는 부분이에요. 수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내가 고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배움은 뭐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또 그냥 쓰셔도 되고, 이해 가시죠? 그리고 여기 밖으로 나갔을 때 이렇게 이동 툴로 바뀌면 위치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자,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실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에 들어갔을 때는 I자, 나왔을 때는 이동 툴인 위치에서는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면 글자를 움직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안에 들어가서는 클릭을 하면 이 부분의 글자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정 중에도 밖으로 나와서 이동 툴 포인트로 변하면 위치를 옮기실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났을 때는 옵션 바에 체크를 눌러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이 글자에다가 그림자 효과를 주겠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글자를 쓰게 되면 오른쪽에 레이어 팔레트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하나 생깁니다. 자, 레이어가 생기는데요. 자, 레이어가 생겼죠? 배움은 꿈과 희망. 자, 이 레이어, 이렇게 폰트 레이어가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죠. 확대를 시켜보면. 자, 폰트 레이어가 생긴 겁니다. 폰트 레이어. 자, 여기서 이 레이어 오른쪽 비어있는 공간을 더블 클릭을 해봐요. 자,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팝업 창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드랍 섀도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중요한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림자 효과를 주겠다. 여기를 체크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글자를 체크하셔야 돼요. 글자를 체크해야 오른쪽에 이 부분이 드랍 섀도우의 편집 모드로 바뀝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제가 현재 스타일 상태로 와 있어요. 자, 와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요 부분만 체크를 하면은, 요 부분만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 부분이 현재 리버스 되어 있는, 이렇게 리버스 되어 있는 편집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작업을 만약에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 글자를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 글자, 드랍 섀도우라는 글자를 체크를 해줘야 여기가 리버스가 되면서 모드 자체가 편집 모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편집 모드. 드랍 섀도우라는 글자의 리버스가 되어야만이 여기가 편집 모드로 바뀐다는 거. 여기만 체크하면 안 된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왔을 때 내가 이 색깔은, 요건 이제 그림자의 방향이죠. 자, 여기라는 것은
태양이 여기 떠 있는 거예요. 태양이 여기에. 그러니까 태양이 여기 떠 있으니까 그림자는 이쪽으로 지겠죠. 왼쪽으로.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그림자가 여기를 확대해 볼게요. 여기를 확대해 보면 그림자가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나타난 거다? 여기에서 나타난 겁니다. 요 앵겔에 의해서. 자,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뀌면 그림자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위에 하늘이 낮 12시에 하늘에서 태양이 있을 경우에 그림자는 밑으로만 지는 거죠. 자, 그림자의 사이즈를 여기서 사이즈를 만약에 한 10 정도로 준다. 자, 이렇게 하면 그림자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고, 이 스프레드는 진함입니다. 진함. 얼마나 진하게 줄 거냐. 디스턴스는 이 개체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 그림자가. 자, 이렇게 디스턴스. 그림자와 개체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해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한번 떨어뜨려 봤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나타난다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쉽게 배우는 포토샵 1강의 마지막 부분, 패더값 이해하기입니다. 자, 패더값이라는 게 뭔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더값 이해하기. 자,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갖다 놨을 경우에, 자, 이렇게 자료가 있죠. 자, 이 자료가 있는데, 자, 이 자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왼쪽에 도구 툴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선택 툴 오른쪽을 눌러서 선택 툴에서 원형 선택 툴을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원형 선택 툴 이동 툴이 아니고 원형 선택 툴, 또 선택 툴을 선택했을 때 패더라고 하는 옵션 바의 값이 나오는데요. 자, 패더라고 이렇게 하나의 옵션 메뉴가 하나 생깁니다. 자, 보통 패더 값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패더 값을 30 정도로 한번 줬을 때, 이 하나씩 해볼게요. 패더 값이 제로인 경우입니다. 자, 제로입니다. 자, 제로인 경우엔 어떻게 되는가? 자, 요 원형 툴로 요렇게 이 기러기를 요렇게 한번 했어요. 자, 현재 패더 값이 제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를 요렇게 빈 도화지로 옮기려고 하는데요. 자, 이동 툴을 해야 되겠죠. 항상 어떤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될 것인가. 자, 무브 툴, 이동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두 번째 선택한 거죠.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끌고 올라간 다음에 언타이틀이라고 제가 도큐멘트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올려서 가만히 계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왔을 때 A에다가 플러스라는 글자가 나타날 때 놓으면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너무 작죠? 자, 너무 작으니까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오셨죠? 다시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패더 값이 제로일 때에는 칼로 자른 것처럼 샤프합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컨트롤 D를 누르면, 자,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 내가 C, T, R, L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D, 알파벳 D를 누르게 되면 선택한 것을 해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D를 눌러서 좀 전에 선택한 것을 해제를 하시고요. 자, 이번엔 선택 툴에서 패더 값을, 자, 봅니다. 패더 값을 현재 제로죠. 자, 여기로 확대를 좀 시켜볼게요. 30을 한번 줘볼게요. 자, 패더 값을 30을 줬어요. 자, 30을 줬습니다. 30을 주고 나서, 자, 야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선택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동 툴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와서 클릭 놓지 말고 다시 언타이틀로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왔을 때 여기다가 놔요. 자, 무슨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는 샤프하게 되지만 야는 패더 값이 30 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잘려진 부분이 이렇게 뭉개지는 효과를 주는 것이 패더 값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여기서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을 해제하고, 이번에는 다시 선택 툴을 누른 다음에 패더 값을 10만 줘볼게요. 10. 선택 값을 10만 줘봤습니다. 자, 확대해 보시면 패더 값을 10만 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값 선택을 했어요. 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옮기기 위해서는 이동툴.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오면 밖에서는 이동하는 포인트가 그렇게 보이지만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가위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였을 때 클릭하고 놓지 말고 올라간 다음에 위에서 Untitled 1 이름을 대면은 바뀌어요. 자, 바뀐 상태에서 놉니다. 어떠세요? 이게 패더값 0, 패더값 30, 패더값 10. 패더값 10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지만 30을 줬을 때는 전혀 밖에와 안에가 경계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자, 이것이 패더값이라고 하는 거니까 한번 연습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